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존처분 2탄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은 기본적으로 금전 채권 이외에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집행보존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가압류는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에 걸립니다. 그리고 법률 관계로 해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가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처분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민사집행법 300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하고 처분 금지 가처분,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지위 같은 경우는 건물 명도와 철거 단행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처분은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 부동산이나 기타 권리를 딱 이렇게 묶어두는 그것이 이 가처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 하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요, 처분 금지 가처분은 허위의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의 원상 회복,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의 소유권을 동결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 명의로 이 집이, 이 부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내가 이렇게 뭐 둘이가 잘 살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둘이가 이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서로 갈라지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이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준비할 때 남편이 이 재산을 은닉하든지 아니면 그 애인 명의로 돌리든지 아니면 매각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든지 하게 되게 되면 결국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이혼소송해도 재산을 어떻게 환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소송하기 전에 먼저 뭘 한다? 처분금지 가처분해서 재산을 딱 묶어놓고 이혼소송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소송과 동시에 남편의 이 재산을, 배우자의 재산을 딱 묶어놓고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가는 결국 나중에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치적으로 한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 이혼했을 경우에 이 아내들이 결국 아이를 많이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럼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재산을 동결시키든지 아니면 해외에 못 나가게 딱 묶어두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던데, 자, 어쨌든 간에 이혼 소송을 할 때 아니면 뭐 근저당이나 기타 권리에 대해서 소송을 할 때 먼저 이렇게 묶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묶어놓고 하는 것이 뭐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가처분해서 채권자 김갑동에 신청하시는 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재산을 딱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갑동 씨가 성소해가지고 결국 하게 되면 결국 이 가처분에서 못 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재산을 그 재산을 받은, 가처분된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이 몰수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사항에서 양도, 담보권 설정, 전세권 기타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이렇게 한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처분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매입하지 마라. 그래서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 본안소 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에 안에 반드시 이렇게 가처분 본안소송 해야 될 거고요. 지금은 2005년 7월 28일 이후부터는 3년 안에 이 가처분을 해놓고 본안소송하지 않으면 가처분 취소 신청을 채권의 이 소유자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멸시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본안소송을 제기하라 라고 제가 시조 신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면 결국 가처분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혼할 때 반드시 재산을 묶어놓고 해야 되지, 안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살 때는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남편의 재산이 없는, 또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다른 분의 명의, 뭐 시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양육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왜? 재산이 없으니까. 이 분명히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현금으로 받지, 이 통장으로, 법인 통장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압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알고 가야 되지, 모르고 나중에 믿고 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 금지 가처분은요, 낙찰받은 물건이나 재건축할 때 명도 소송을 하기 전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뭐 재건축 단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매 낙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단지 안에서는 이 갑이라는 점유자가 있든지, 아니면 이 전체 경매 낙찰 받았는데 이 갑이라는 점유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이면 80% 이상이 되게 되면, 뭐 지역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95%가 되면 결국 이 점유자를 뭐 할 수 있다? 명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받았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인도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에서 명도소송을 했든지 인도명령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해서 집행을 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 집행하러 갔을 때 반드시 그 집에 가가지고 서랍을 열어봅니다. 실제로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갑이 맞는지, 자, 조합에서 아니면 낙찰자가 이 갑을 상대로 명도소송했고 인도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갑이 안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요, 을이 살게 되면 이 갑한테 인도명령 신청한 것이나 명도소송한 것이 을한테도 유용하냐 한 말입니까? 이거 조정을 할 수 있냐? 자, 이 갑한테 신청한 것을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만 주장을 할 수 있지 변경된 을한테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또 명도소송하든지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을을 집행하러 갔어. 가서 보니까 을이 안 살고 있고 또 병이 살고 있네. 그럼 또 병한테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발생해서 이 소송하든지 인도명령 한다고 볼일 다 보는 이런 상황이,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조합에서는 명도 소송을 하면서 바로 뭐 하느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는 자, 인도명령을 낼 때 점유자가 보니까 정말 나를 골탕 먹일 그런 사람인 거야. 뺀질뺀질하고 정말 명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는 것이 뭐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이 점유를 딱 갑한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갑이 을한테 이전을 해도 결국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명령 신청하든지 명도소송할 때 반드시 뭐 한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신청해야지만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저는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제 강의가 힘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힘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경험한, 투자한 이런 물건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저 강사는 정말 힘이 있고 현실적으로 진짜 세세한 것까지 강의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이 사무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재건축 단지 안에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비 오는 날인데 이렇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 오면 뭐 공치는 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5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데 5명이 우르르 들어오면 얼마나 좀 당황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좀 아니까 덜 당하겠는데, 만약에 경매 낙찰된 물건, 경매 그 물건, 진행된 물건에 내가 점유하고 있어. 그런데 5명이 우르르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5명은 뭔가 하면요, 자, 집행관입니다. 법원을 대신한 집행관이고요. 그 다음에 낙찰자나 아니면 조합장이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나 조합장한테 2명의 정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만약에 내가 없었어, 사무실에. 경매 진행된 물건에 점유자가 없어. 그럼 노크를 합니다. 문 안 열어줘. 그러면 2명한테 정은을 서라고 사인을 받습니다. 사인을 받고 나서 이번 마지막은 열쇠공이에요. 열쇠공한테 개문회 해가지고 따고 들어갑니다. 따고 들어가서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문에서 딱 붙여놓고 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을 비웠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딱 붙이고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굉장한 압박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경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5명이 온다는 거. 만약에 내가 집에 있었어. 그러면 뭐 개문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이 정인이나 이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열쇠공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원 같은 경우는 열쇠공 반드시 같이 이렇게 오는 경우 많은데 제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전화 왔을 때 열쇠공은 제가 부르겠습니다 하면 이제 열쇠공한테 가가지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전화하면 오세요 하면 결국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출장비가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대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이렇게 딱 점유를 고정시킬 때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잘 활용하셔서 투자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것은 언제 한다? 권리관계, 그 다음 뭐 법률관계로 해서 재산을 묶어줄 때 하는 것이 뭐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 해놨어요. 성서했어. 그러면 이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명의로 산 신분 있지 않습니까? 가처분돼 있는 것을 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소송해서 아내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면 이 소유권은 무권리를 받은 결국 이 매입하는 사람은 소유권이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선손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물건은 절대로 낙찰받아서는 안 된다. 낙찰받게 되면 소유권이 소멸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이 가처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이 돈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처분 소멸되지 않고 인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중에 소유권 다툼의 가처분이나 아니면 건물의 철거를 위한 건물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매에서 반드시 인수하는 그런 가처분이 있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더라도 소유권 다툼이나 건물에 대한 그 가처분, 이것은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은 인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국 성공할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탄에서는 가등기와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중에 어떤 권리가 제일 강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